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효훈입니다. 제가 오늘 탄소를 쓰지 않는 미래의 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원자력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탄소를 쓰지 않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은 제가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햄버거가 하나 있는데 저게 670kcal짜리 B사의 햄버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저게 자그마치 2800kJ입니다. 가격은 한 5,000원 이쪽 저쪽 하는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50kg짜리 가정하죠. 50kg짜리 엿기를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건장한 남성이 있습니다. 저 50kg짜리 엿기가 바닥에 있던 걸 2m를 올리면은 그게 대략 1kJ 정도의 위치 에너지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은 저걸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몸에서 열도 나고, 몸의 효율이 100%는 아니니까, 대략 한 5kJ 정도의 에너지를 이제 쓸 텐데요. 그러면 저 햄버거 하나 드시고 나서 내가 엿기를 열심히 들어서 햄버거 하나를 안 먹은 셈 쳐야겠다라고 하면은 500번 이상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햄버거를 하나 안 드시는 게 엿기 50kg짜리 500번 들어 올리시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방법인데 사실 둘 다 어렵죠. 햄버거도 먹고 싶고 저렇게 심한 운동은 하기가 싫고. 저게 왜 그러냐. 저 햄버거 속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모든 게 다 화학 에너지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에너지 밀도가 끝내주게 높습니다. 아주. 그 높은 에너지 밀도를 더 능가하는 놈이 화석연료, 여기 나온 것은 석탄인데요. 석탄으로 만든 연탄입니다. 저 연탄 한 장이 딱 단돈 500원 정도인데 6만 킬로줄의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기계적인 일을 예를 들어 효율을 30%만 3분의 1만 생각하더라도 2만 킬로줄의 기계적인 에너지를 뽑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저 엿기 들어 올리는 걸 2만 번을 자그마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50kg짜리 무거운 물건을 2m 위로 이렇게 실어 올려주면 2만 개만 딱 해주면은 500원 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못하겠죠. 500원 받고 저거 2만 번을 50kg짜리 어떻게 들어 올리겠습니까? 이것이 산업혁명이 저절로 일어났던 비결이 되겠고요. 화석연료의 저 어마무시한 에너지 밀도와 저 놀라운 가격, 그 두 가지 때문에 아마 영국 정부에서 석탄의 사용을 앞으로 금지한다라고 금지를 시켰었어도 언젠가는 결국은 쓰게 되었을 에너지였을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매력이 컸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야기하는 지구의 온도가 2도씨 이상 증가돼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인류의 존망을 위험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보다도 좀 더 길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 그래프는 1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산소 농도, 대기 중의 산소 농도를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처음에 이제 광합성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O2, 자유로운 산소가 생겨났고요. 생겨나는 산소가 다 물에 녹고 철을 산화시키느라고 대기 중으로는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증가가 안 되다가 폭발적으로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났죠. 그래서 심지어 한 35% 산소 농도까지 올라갔을 석탄기에는 75cm 넘어가는 잠자리가 날아다니고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석탄은 저때 대부분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운석 충돌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걸로 대멸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35%짜리 산소 농도였다가 15%로 한 20%가 줄어버립니다. 수천만 년 동안 일어난 변화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면서 주라기 백악기를 거치며 공룡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라기에는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서 봤던 공룡들은 대부분 큰데 사실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들은 대부분 백악기 공룡인데
작은 공룡이 주라기에 나오고 백악기에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큰 공룡들이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익룡까지도 백악기에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비결은 30%가 넘어가는 산소 농도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 익룡 사이즈 딱 기린만 합니다. 날아다녔습니다.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그때 지구의 중력이 더 작았느냐? 똑같은 지구죠. 그럼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었느냐? 산소의 농도가 어마무시하게 현대보다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역시 또 한 번의 대멸종을 수천만 년에 걸쳐서 겪게 되는데 한 10% 좀 넘어가는 산소 농도 이제 감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매년 2ppm씩 CO2가 늘어나고 있고요. 바꿔 이야기하면 산소 농도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10만 년만 가면 산소 농도가 0으로 가게 되죠. 어차피 10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프에서 앞으로 수십억 년 좀 더 가면 태양조차 생명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지만 적어도 몇 억 년을, 아니 몇 천만 년만이라도 본다 그럴 때 저 10만 년 만에 산소 농도를 20%에서 0으로 떨어뜨리는 저런 급격한 생태계 변화는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뭐 생명체 모두가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이 되겠는데요. 저기 제 손 위에 올려놓은 핵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 펠렛 5개가 있는데 저거 5개면 우리가 1년 동안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사용량을 다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요 조그마한 핵연료 펠렛 5개면은 되게 되겠는데요. 저 5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천연 우라늄의 가격은 대략 25,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인당 사용하는 전력 양은 10,000kWh 정도 되고요. 저긴 가정용, 교육용, 산업용, 뭐 농업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갔을 때 이제 10,000 정도 되는데 전기 요금으로 110만 원 정도 됩니다. 저거 만들어내는데 천연 우라늄 25,000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발생하는 사용 핵연료는 딱 저거 5개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저거를 지하 한 500m에 이제 깊게 묻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미 다 개발이 돼 있고 지금 건설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거를 그냥 쓰레기로 봐서 갖다 묻을 거냐 아니면 재활용을 한번 해볼 거냐. 왜냐하면 저 95%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5%의 쓰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묻을 거냐 재활용할 거냐 하는 갈림길은 앞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냥 갖다 묻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쉽게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게 대체하고 있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는 연탄 1,400장. 지금 석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제가 슬라이드를 몇 개월 전에 만들 때는 60만 원에서 70만 원, 뭐 60만 원 이랬는데 지금 100만 원 정도 되는 석탄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1년을 쓰는 전력이 나오고요. 이산화탄소는 저기 들어간 석탄이 대략 한 4에서 5톤 되는데 그거에 한 4배 정도 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강력하게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화석연료를 능가할 수 있는 연료가 원자력 연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원자력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2개로 미래를 우리가 꾸려가야 되는데요. 산소가 없어서 문제인 곳이 있습니다. 화성이죠. 예, 저기는 산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화석 연료도 없으니까 없습니다만은 딱 2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로버로는 태양광 로버, 오퍼튜니티라는 로버 같은 것하고 원자력 로버, 큐리오시티라는 저런 로버가 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낮 동안 좀 활동을 하고 조금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아주 추운 밤을 그 에너지를 조금씩 쓰면서 넘긴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되기를 기다리는 로버고요. 큐리오시티는 안에 원자력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24시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한다든지 이런 일들까지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쉽게도 태양광 로버는 화성에
모래 폭풍이 심하게 왔던 해에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해가 뜨질 않았고 저장하고 있던 배터리 용량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며칠치를 저장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 그때 큐리아시티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은 아마 같이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현재도 큐리아시티는 활동 중입니다만은 오퍼튜니티는 아쉽게도 활동을 종료를 했습니다. 요번에 다시 또 보냈는데 요번에도 원자력 로버하고 태양광 드론을 헬리콥터를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보내서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둘이 짝을 이루어서 아주 멋진 결과를 낼 걸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화석열을 사용할 수 없는 미래의 원자력과 태양광 두 가지, 그리고 원자력은 지금 있는 원자로를 포함해서 미래 원자로까지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저 주차 타워는 지하철역에 있는 주차 타워인데 전기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는 아주 초소형의 원자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원자로는 냉각을 잘 못했을 때 녹아서 문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녹아있는 원자로라든지,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사고가 나는 것을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 정도로 안전한 그런 원자로, 여러 가지 타입의 원자로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그리고 탄소를 사용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의 원자력을 활용하는 기술, 저는 어떻게 발전해 갈지 참 기대가 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